지난번에 알렉산더 오파린이라는 과학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그 오파린이 제안했던 그 생명의 기원의 그 시나리오가 그 볼셰비키 혁명이 한참 진행 중이던 그 1920년대에 그게 나오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오파린이 이제 1922년에 러시아 식물학회에 자기의 생명의 기원에 관한 그런 그 아이디어를 이제 좀 담은 그런 그 논문을 이제 제출을 했고 1924년에 책으로 이제 퍼블리시를 했는데 러시아에서는 이 러시아 혁명이 이제 한참 진행 되고 있었던 또 그런 그 혁명의 구호가 아주 난무하던 그런 시기였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오파린이 공산주의 어떤 그런 혁명 사상하고 이 다윈의 어떤 진화론의 어떤 그 연관성 이런 거에 이제 상당 부분 영향받았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물론 그건 이제 아주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 얼마만큼 오파린이 그런 그 두 사상 사이에 어떤 연관성에 영향을 받았는가 이 부분은 이제 확실한 건 아닌데 분명한 건 이제 오파린이 젊은 시절 이 다윈주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 막스주의 이거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제 믿었던 그런 그 당시에 러시아의 그 생물학자 티미리아 제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어떤 강연에 상당히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 생명의 기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거는 이제 알려져 있고요. 또 이후에도 또 이 공산주의자였던 이제 그런 또 바크라는 그런 과학자하고 오파린이 또 이렇게 연관성을 가졌다라는 것도 이제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다윈의 진화론이 어떤 면에서는 다른 이제 그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그 사상 이거하고도 또 굉장히 연관성을 갖고 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다윈의 진화론이 그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그런 그 사례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회 진화론의 어떤 그 영향이었다라고도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 진화론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는 이제 소셜 다윈이즘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소셜 다윈이즘이라는 건 뭐냐면 다윈이 주장한 건 그거잖아요. 결국 이 자연에서 그 어떤 개체가 살아남고 어떤 개체가 도태되는가 하는 거는 그 생존 경쟁을 통해서 뭔가 어떤 유리한 그런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개체는 살아남고 그런 것이 없는 개체는 결국은 도태된다라는 거를 이제 그 다윈이 이제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 다윈이 그런 주장을 한 다음에 예를 들면 허버트 스펜서 같은 그런 그 당시 영국의 그 뭐
사상가는 결국 이런 그 다윈의 사상이 사회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하게 됐어요. 즉 사회라는 것도 결국은 그 뭔가 그 사회적 환경에 그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체가 그런 것이 없는 개체를 대체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썼는데 the superior replace the inferior. 그 어떤 우월한 그런 뭐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어떤 형질 뭐 이런 게 되겠지만, 자, 그건 사회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다른 개체보다 어떤 뭔가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우월한 그런 존재가 열등한 그런 존재를 그 대체 나가는 거다라는 이제 이런 그 주장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이 허버트 스펜서는 그 당시에 이제 철학자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다윈의 사상을 꽤나 신봉했던 그런 그 사상가였었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엑스클럽이라는 그런 이 토마스 헉슬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그룹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다윈의 진화론을 강력히 옹호하고 또 다윈의 진화론을 그 학계의 어떤 중요한 이론으로 이렇게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역할을 한 그런 그룹이 이제 엑스클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 이제 한 멤버였었습니다. 허버트 스펜서가. 근데 이 허버트 스펜서가 이제 주장한 거예요, 이거를. 결국 사회도 이 와일드 라이프가 진행되고 있는 자연과 같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또는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대체해가는 그런 어떤 소사이티, 그런 장이다라는 이제 주장을 한 건데, 뭐 요즘 시대 같아서는 아마 이런 주장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큰 문제를 이제 야기시키겠지만은 뭐 그 당시에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다윈의 진화론이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에 의해서 수용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상당히 어떤 이 영향력을 발휘해갖고 사회에서 약자를 이렇게 제거해 나가는 그런 그 과정을 정당화시키는데도 사용되는 그런 좀 그런 상황까지 이제 나아가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셜 다윈이즘의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극단적인 형태가 이제 유지닉스라는 건데, 우생학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번역이 되던데, 이 유지닉스 같은 경우는 아예 사회가 열등하다고 판단되는 어떤 개인이나 이런 어떤 종족, 이런 사람들은 아예 사회에서 없애버리는 그런 좀 극단적인
그 형태의 그런 사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어떤 세계사에 있어서도 그 중대한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도 아마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 나치에 의한 어떤 유태인의 학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마 이런 사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 그런 좀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아까 소셜 다윈이즘을 주장했던 허버트 스펜서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이 유지닉스를 주장했던 사람도 다윈하고 어떻게 보면 그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유지닉스를 주장한 사람이 프란시스 갤톤이라는 사람인데, 이 프란시스 갤톤은 다윈의 사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다윈은 그런 의도로 이런 거를 자기의 진화론을 얘기하지는 않았겠지만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그 입장에 따라서 이 다윈의 주장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그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수용을 함으로써 이런 좀 극단적인 그런 주장을 만들어 내지 않았는가 하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됩니다. 네, 다윈이 내가 지난번에 그 종의 기원의 그 출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다윈이 그 애매모호한 표현을 많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좀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다윈의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만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좀 사상들이 나오게 됐던 그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종의 기원은 아니고요. 1871년에 다윈이 또 저술한 중요한 책이 있는데, Descent of Man, 인간의 계보 라는 그런 책에서 이런 글을 썼거든요. Without the accumulation of capital, the arts could not progress. And it is chiefly through their power that the civilized races have extended and are now everywhere extending their range so as to take the place of the lower races.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도 다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자본의 축적이 없이는 the arts could not progress. 학문은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And it is chiefly through their power. 즉, 이 힘이 있어야만 the civilized races, 문명화된 종족이 힘을 통해서 확장해 왔고, 지금도 모든 곳에서 그들의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고, 그리하여 결국 미개한 그런 종족들을 대체해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썼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언뜻 이것만 이렇게 딱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이 사회라는 게 또는 이 세계라는 게 결국 강자가 약자를 대체해 나가는 또 이 문명화된 종족들이 거기서 이제 문명화된 종족이라는 거는 영국, 유럽 이런 그 종족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런 그 종족들이 결국 어떤 식민지에 미개한 그런 종족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이런 것이 결국 어떤 역사가 진행하는 방향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이제 많이 남겨놨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좀 이런 극단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상들이 이 다윈의 진화론을 배경으로 해서 이게 나타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 과학자의 어떤 그 아이디어는 단순히 어떤 과학적 이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어떤 이 경우에도 보듯이 사회적 그 임팩트를 미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야 이런 것들이 20세기 초반에 우리나라는 일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이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던 거고요. 이제 심지어 미국 같은 데서도 미국은 원래 좀 보수적인 그 청교도가 이제 조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가 강한 나라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데서도 20세기 초반에 이런 사회 진화론과 또 그런 영향 때문에 좀 큰 문제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벅 버스스 벨이라는 거를 아마 치면은 이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사회 진화론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제 좀 잘 보여주는 그 한 가지 이제 사례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 벅 버스스 벨 이 사건은 뭐냐면 미국에 이제 어떤 사람 중에 이제 캐롤린 벅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좀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정신적인 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임신을 하게 돼서 이제 자녀를 잡고 나니까 이게 이 문제가 된다고 이 사회 진화론적인 관점을 가진 이제 측에서 이걸 이제 문제로 생각을 해갖고 결국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 국가가 또는 주가 이 강제적으로 임신 중절을 시켜서 더 이상 애를 낳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올리버 웬델이라는 그런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그 미국 판사가 이제 그 합헌 결정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이게 큰 이제 사회적 문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제적으로 임신 중절을 당하는 이제 그런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 사회 진화론이 얼마나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과학자의 어떤 그 아이디어가 자기 책상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과학계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회적으로까지 이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좋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사례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물론 이제 다윈이 처음에 생명체의 어떤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제안한 그런 과학적 이론이었지만은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 때문에 이게 그 철학, 종교, 그 다음에 사회 현상, 여러 부분에까지 이것이 이제 그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과학 이론은 다른 영역에까지 그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진화론의 경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